반갑습니다. 김선입니다. 하다 보니까 말이죠. 제가 백과사전 쓰는 것 같아요. 예. 자, 야, 이런 거는 정말 저도 처음이고요. 아마 입시계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뭐, 오따구 정신 아니면 할 수 없는 예, 장인 정신으로, 마스터 정신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모의고사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옷이 안 바뀌었다는 건 계속 찍고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어디까지 찍을 수 있나 한번 해봅시다. 모의고사라는 건 이제 예비 고1 학생들 어머니 좀 더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되겠네요. 고등학교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십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교 다닐 때는 모의고사는 매달 실시했어요. 고3이 되면. 그렇죠. 학력고사를 보기 위해서 매일 실시하고 학평 모의고사라니, 대성 모의고사, 중앙교육 모의고사, 뭐 이런 식으로 외부 모의고사도 많이 쳤죠. 요새는 외부 모의고사 못 치게 돼 있습니다. 간혹 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못 칩니다. 공립학교 절대 못 칩니다. 예. 사립학교 뭘 알아서 하시겠죠, 뭐 사립학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해진 모의고사, 공식적으로 교육부가 하라고 한 모의고사 이상은 실시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많이 치지 말라는 압력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의고사를 모든 학교가 다 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칩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라면 서울시권 꼭 칩니다. 부산 학교라면 부산권 꼭 칩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학교가 서울, 부산, 인천, 경기를 꼭 다 치냐? 그건 아니에요. 또 학교 나름으로 학교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수학여행도 있고 학교에 무슨 학생부 종합 때문에 학교에 시험도 많죠. 대회도 많고 그런 거에 걸근치면 모의고사를 또 생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본다는 점, 요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모의고사 프로세스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이쪽으로 보면 고1이 있고 고2가 있고 고3이 있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이거는 말이죠. 전혀 최근에 몇 년 동안 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서울시는 무조건 제일 먼저 스타트합니다. 3월에. 좀 웃기죠. 무조건 3월은 고1이건 고2건 고3이건 3월에 봅니다. 같은 날, 한날 1시에 봅니다. 그러니까 전 학교가 조용하죠. 정말 강산이죠. 자, 6월에는 1, 2학년은 부산시 보고요. 1, 2학년 9월에는 인천시, 11월에는 경기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좀 몇 개 더 쳐볼까요? 고3은 4월에 경기도. 아하, 1, 2학년은 경기도가 11월인데 3학년은 경기도가 4월이네요. 그럼 인천시 역시 시기가 다릅니다. 여기 서울시가 또 한 번 또 보네요. 고3은 이렇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부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자, 이름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전국연합이란 건 뭐냐? 전국의 모든 교육청들이 연합해서 실시한다고 전국연합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시가 주관하는 학력평가입니다. 서울시에서 출제하는 거예요. 부산시에서 출제합니다. 경기도에서 출제해요. 그럼 누가 출제하냐면 그 교육청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님들이 하십니다. 그럼 서울시 주관하는 교육청 모의고사는 서울시에 있는 학교 일선교사들을 차출을 해서 거기서 모의고사 문제를 응시하면서 치르는 거죠. 즉 서울시 산하에 있는 교사들의 문제 출제 능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라도 불러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했다 하더라도 서울시, 인천시 다 본단 말입니다. 특히 3월은 천태고 서울시가 가장 품질 좋은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거의 제주도 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 도의 교육청이 연합을 해서 보니까 전국연합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전국의 교육청이 연합했는가는 다 다릅니다. 당연히 부산시가 서울시보다 응시하는 학교가 반드시 적습니다. 서울시가 응시생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시는 40만 명 정도가 봅니다. 심지어 거의 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자, 이건 주관하는 데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 곳에서 본다는 거고요. 이것의 정식 명칭은 뭐다?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학력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학평이라고 하죠. 학평. 알겠죠? 이렇게 된 거고요. 지워볼게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고3만 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3만? 고3만. 고3만 보는 건데 여기는 교과평, 수능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사실 교과평이라고 써야 됩니다. 네. 제가 일부러 그냥 안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고3 6월, 고3 9월, 고3 11월은 출제 기관이 교육청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이 딱 고3 시험 3개. 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뭐 하는 곳이다? 수능 출제 기관인데 이 친구들이 수능 출제하기 위한 정보를 얻고 어느 정도 난이도에서 출제하면 가장 합리적인 시험이 될까 평가하기 위하여 모의고사를 2번을 치르는데 그게 고3 6월과 고3 9월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수능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죠. 과거에 세계지리도 있었고요. 물리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출제 오류가 발생하면 기자들이 가만 안 놔두죠. 교육과정평가원장한테 막 마이크를 들이대고 질문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출제 오류가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한 해는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저희도 1년에 수능을 3번 실시하다 보면 힘들어요 라고 대답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수능을 3번 하는 건 아니죠. 수능은 한 번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교과평 입장에서는 수능과 똑같은 난이도와 똑같은 프로세스로 3번을 출제하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3번 출제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죠. 예, 그만큼 이 문제 각각의 품질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출제 기간이 교육과정평가원이니까 이거는 줄여야겠죠. 너무 길죠? 그래서 교과평이라고 줄이는 사람도 있고 평가원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과평, 평가원. 교과평 평가원이 모의고사 2번을 본다 그랬죠?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수능을 잘 출제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2번의 시험은 모의평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준말이 모평이에요. 알겠죠? 고3과 N수생이 6월과 9월에 보는 모의고사. 정리해봅시다. 깨끗하게 해놓고요. 자, 얘네들은 이름이 뭐라고요? 얘네들 학력평가. 얘네들은 이름이 뭐라고요? 모의평가. 준말이 뭐라고요? 학평. 얘는 뭐라고요? 모평. 아, 얘는 모평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얘는 수능이죠. 모평, 수능. 출제기간 해볼까요? 출제기간 누구? 교육청. 얘는 누구? 교과평 또는 평가원이 출제기관이다. 이해가시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교육청 모의고사는 학력을 평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해, 당해 학생들의 실력을 보고 싶은 거야. 따라서 예를 들면 2017년에 시험을 본다고 보세요. 2017년 3월에 시험을 봤어. 그럼 요 서울시가 2017년 3월에 한번 봤다고 봅시다. 시험지에 뭐라고 써있냐? 2017년 3월 학력평가라고 써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2017년 3월에 보면 2017년 3월이라고 돼 있지. 맞습니다. 그런데 교과평에서 보는 이 모의평가 2번하고 수능은 달라요. 얘네들은 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해 대학에 지원시키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2017 대수능이라고 써 있습니다. 2018. 17이 아니고 18. 다시 한번 2017년에 같이 다 보는데 시험지에서 학평은 17이라고 써 있고요. 교과평 모의고사와 수능은 18이라고 써 있다. 그럼 다음에 같으면 이게 18일이 있으면 학력평가에 18일이 있으면 얘네들은 19년 대수능 모의평가, 19년 대수능 모의평가, 19년 대수능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약하신 분들은 헷갈리시는 분들이 꼭 있어. 학평과 모평과 수능은 연도 표시가 다르다. 나 진짜 오늘 중요한 얘기 진짜 많이 한다. 이런 거는 책에 안 나와, 책에. 그렇죠? 오, 예. 좋아요? 네, 좋아. 네. 다 아는 얘기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다 아는 얘기면 좀 빨리 돌리면 되죠. 예. 학생들도 익명 들을 때 빨리 돌려요. 1.5배속, 1.3배속.
그래서 그 다음 또 중요한 차이가 있죠. 얘네들은 다 뭐예요? 다 학력평가예요. 학력평가. 학력평가는 지금 보면 알듯이 고 1, 2, 3이라고 배되어 있어요. 고 1, 2, 3의 학업 수준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이걸 보니까 다 재학생만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 1, 2생만 시험을 본다 이거죠. 근데 시험 보는 얘는 의도가 다르거든요. 의도가 뭐라고요? 대학에 진학시키는 게 의도야.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어야겠죠. 따라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세 개는 N수생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N수생이 보려면 시험 기관을 잘 정해서 자기가 원서를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돈을 내고요. 저는 여기서 시험 볼게요. 뭐 재수학원에 다니면 일괄적으로 재수학원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상관없지만 독학 재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검정고시를 쳐서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을 때는 요 일자와 신청 장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학원, 무슨 학교 신청 장소도 정하고 자기가 그 다음에 돈도 내고 그래서 시험을 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 치는 사람도 다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자기의 성적과 노란색에 표시되는 자기 성적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해가십니까? 네. 보통 6월 모의평가에 N수생이 한 10% 정도 내외에서 봅니다. 10% 조금 더 많아요. 얘네는 보통 11에서 12%의 N수생들이 9월 모의평가를 보고요. 수능에 가면 보통 20%를 넘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N수생이 그만큼 모의평가와 수능에는 당근 많이 응시한다 이거죠. 그런데 학력평가에는 전부 이 N수생들이 빠져있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N수생은 학생부 종합도 거의 안 해요. 내신 관리 없잖아요. 수능에만 올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점수가 일반적으로 더 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위권은 더더욱 그렇죠. 뭐 5, 6등급 가면 별 차이 없습니다만 1, 2등급의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과목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46%부터 35%까지 평균에서 그냥 40%라고 생각하면 돼요. 40% 정도는 N수생이 먹습니다. 1등급의 40% 정도 N수생이 가져가고요. 2등급의 40% 정도 이것도 N수생이 가져가는 게 매년 통계로 나오고 있고요. 16년까지 계속 그랬어요. 17년도는 아예 발표를 안 하시네. 따라서 40% 정도는 내 점수에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내가 학력평가할 때 이 점수와 이 100분위를 모의평가와 수능 때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서도 실감을 안 해갖고요. 처음에 3월 때는 예를 들면 등급이 1, 1, 2, 2, 3이 나왔다. 수능 치니까 2, 3, 2, 4, 4 나왔다. 아이고 수능 망했어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수능 망한 게 아니고요. 자기 원래 실력대로 본 거예요. 요게 조금 많이 못 봤죠. 근데 1등급 40%, 2등급 40% N수생이 들어와서 밀린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3, 4월의 학력평가와 수능 때 실제 등급과 100분위가 비슷하다면 굉장히 실력이 오른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따라서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실력이 떨어지거나 시험을 못 본 게 아니라 자기 실력대로 본 거고 실력 향상이 많이 안 일어난 재학생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아까 좀 전에 재수를 하게 되면 보통 수능 성적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없잖아요. 올라가는 학생이 좀 더 많습니다만 안 올라가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떨어지는 경우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전폐했다거나 뭐 놀았다거나 축구에 몰두했거나 연애에 몰두했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터졌거나. 근데 별로 오르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했고 자기 실력으로는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어. 열심히 정말 해서 받은 점수인 거야. 이거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재수를 결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잘 평가해야 돼. 내가 정말 공부에 좀 한 게 좀 한이 맺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 실제로 더듬어 보니까. 그럴 때는 재수에도 성공률이 높고요.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투자했어.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랬을 때 나온 점수가 그 사람의 최고치일 수 있어요. 근데 잘 지원해서 가야죠. 그래서 평가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자기가 직접 평가해야 된다. 이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3들한테 얘기하는데요. 3월달 모의고사 때 1등급 나왔다고 자기가 1등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1등급이 뭐죠? 100분이 몇 가지죠? 100분이 96가지가 1등급이죠. 근데 어떤 과목이 국어나 수학이나 뭐 탐구 같은 거겠죠? 예,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100분이 96으로 내가 1등급이다. 그러면 이미 2단계에 가면 내가 100분이 96 이하일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이해가죠? 96이라고 1등급을 하면 안 돼. 97도 불안해. 3월 모의고사 때는 98, 100분이 98이 뭐예요? 상위 2%라는 얘기죠. 상위 2%는 하고 있어야, 정확히 말하면 상위 2%가 아니고 상위 3%까지라고 볼 수 있어. 나중에 얘기할게요. 100분위 할 때. 98, 100분위는 나와줘야 내가 실제 현재 1등급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2등급도 100분위 89까지가 2등급입니다만 100분위 89, 90, 91로 내가 2등급을 했다면 이미 나는 2단계에 오면 2등급이 아닌 거죠. 실력이 급격히 늘지 않는다면. 따라서 이거 아니야. 학력평가대는 어떻게? 3 정도는 나와줘야 내가 지금 2등급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력평가를 보고 있던 1학년 내내, 2학년 내내, 고3 3월, 4월까지는 등급을 보고 있으면 안 돼. 그 등급은 아무것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성적. 뭘 봐야 된다? 항상 100분의 1을 보고 있어야 돼. 98이 넘는가, 93이 넘는가, 요 두 개의 버로미터를 갖고 나의 등급을 다시 한번 써보세요. 그럼 11222가 아니라 12223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따라서 학력평가에서 내가 성적이 오르고 있냐, 떨어지고 있는가는 뭐로 본다? 등급으로 보면 안 되고 100분위, 석차 100분위로 봐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각 모의고사의 용어 정리. 모의고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의고사 용어 정리, 각 모의고사의 특징, 이런 걸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의고사 프로세스까지 봤으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용어를 썼죠? 100분이라는 말도 썼고요. 등급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점수란 말은 아직 안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능이나 또 내신 점수를 말할 때는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사실 어머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100분이 97이면 상위 3%겠지.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100분이 98이 사실 상위 2%가 아니고 상위 3%일 수 있다. 이런 알 수 없는 얘기를 했거든요. 3 더하기 98이면 101인데? 김철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볼 때 뭔가 요게 내가 모르는 뭔가 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네. 공부하는 학생은 그냥 뚝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입시를 지도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더 심층적으로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에 대한 심층적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